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인 지난 1월 중순 관저에서 참모 등과 산책하는 모습도 포착이 된 적이 있었죠. 만약 검찰에서 석방지휘 결정을 내려서 관저로 복귀하게 된다는 걸 좀 전제로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라든지 또 여당 의원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법적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그런데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계요? 대통령과 그다음에 대통령 참모,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혹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뭘 경계해야 되냐면 이것이 다 이긴 양, 그리고 모든 어떤 헌재 어떤 심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양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을 많이 공감을 하면서도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는 게, 사실 헌재 심리에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어요. 어저께 그 재판부가 한 표현이 있습니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의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은 사실 헌재의 지금 심리 절차에도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헌재의 절차의 어떤 적법성 또는 헌재 절차의 정당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절차 문제를 헌재에서도 계속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는 네. 공수처의 어떤 수사 자체가 지금 어저께 판사에 의해서 지금 수사의 적법성,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느냐에 의문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받아들인 증거들, 그러니까 내란죄와 관련돼서 받아들인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받아들인 피신조서 등의 어떤 증거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가 만약에 적법한 과정이 아니다라는 어떤 판단이 지금 공유되고 공감을 얻는 어떤 상황이라면, 헌재가 지금 그 형사재판에서 공수처의 어떤 수사를 적시한 그런 기소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지금 증거로 받아들인다면 그걸 또 문제를 계속 삼을 수가 있거든요. 예.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지금은 직무 정지된 상황입니다. 원래 체포 과정에서 자꾸 대통령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돼서 그렇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어요.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직무 정지 기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숙의 기간이거든요. 헌재 심리가 나올 때까지. 예.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내놓고 막 사람들 부르고 참모들 부르고 하는 행위는 대단히 국민들로부터, 아니 직무 정지는 계속되는데 구속 풀어줬다고 해서 저렇게 대통령 인양 겉으로 드러나게 행세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역풍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직무정지는 자숙의 시간이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의견 짧게 듣고 넘어갈게요. 네, 그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헌법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 증거로 수사 기록을 채택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판단 때문에 수사 기록 중에 이제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증거로서 채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웃픈 현실은 공수처가 수사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경찰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 기록 중에 이거 공수처가 수사한 거니까 이건 무효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점에서는 저는 헌법재판에 영향을 못 끼친다고 봅니다. 예, 허준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실제 이번 결정이 탄핵 심판 혹은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검찰의 항고를 일단 지켜보고요. 그리고 상급심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탄핵 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탄핵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위법함만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고 하면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예. 내란죄의 성립 여부라든가 구속 어떤 절차의 위법성, 이런 부분이 위법적인 부분과는 연결되어 있을지언정 그 행위 자체의 그러니까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거나 포고령을 그렇게 작성을 했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위헌적인 사유로 평가되면 설령 위법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헌적인 부분으로 평가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설령 내란죄가 절차적인 위법성을 이유로 공소 기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실체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심판에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적으로도 이미 성숙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형사재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 어떤 영장을 신청했던 서류의 누락부터 시작해서 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공소 기각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네. 앞으로 얘기를 나눌 공수처 수사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고를 하든 그 이후의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설령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중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제의 결정이 반드시 형사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요. 내란죄가 절차적인 위법성을 이유로 공소기각으로 판단이 났는데 탄핵이 인용이 된 상황이라고 하면 네. 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국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법원과 검찰의 숙제가 굉장히 크게 남겨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법률가들이야 이런 어떤 절차적인 위법성을 이유로 그러니까 내란죄가 실제로 성립함에는 불구하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공소기각이 되는 걸 법률가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 내란죄가 어쨌든 공소기각이 돼서 성립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처벌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탄핵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음 주면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적극 여론전에 나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달 탄핵 심판 최후 변론 때 직무 복귀를 언급했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보셨습니까?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예,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 다신 계엄은 없다면서 임기 단축 개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가장 지금 주안점을 둔 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계엄이 비록 윤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무슨 계몽이고 또는 뭐 경고이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일단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회는 204명이 탄핵해야 된다라고 탄핵 소추 의견을 낸 상태이고,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한쪽 이 제1야당을 비롯해서 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협조를 하고 이런 원만한 어떤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돌아왔는데 나는 3년 동안 또다시 그런 국회와 부딪히면서 3년을 보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헌재가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헌재가 법리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물론 판결을 내리겠지만 사실 헌재도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주로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오는 이익과 대통령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이익, 이걸 판단하는 게 바로 전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아마 호소를 한 겁니다. 내가 임기를 다 하지 않겠다. 임기 단축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헌을 좀 추진하겠다. 개헌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여야는 협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을 해서는 개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협상을 해나가면서 개헌이라는 어떤 문구 조정도 있고 어떤 걸 삽입할 거냐 이런 과정들이니까 이 여야 충돌 내지는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호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만약에 기각시켜줘서 돌아온다고 해도 국정은 개헌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될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검찰의 결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의 결정 언제 나올 것이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